안녕하세요. 영어대장 칼입니다. 자, 문법 강의 첫 번째 시간이죠. 형식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문법 강의를 처음에 하게 됐을 때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제 형식부터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싫으시죠. 그쵸? 문법 책만 봐도 형식부터 하게 되고 그렇죠. 이것도 몇 번이나 봤던 얘기고, 그렇죠. 일단은 좀 들어보시게 되게 되면 일반적인 책에서 말하는 것과 혹은 이제 일반적인 문법 강사들이 지금까지 하셨던 것과는 분명히 다른 거를 느끼실 수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처럼 이렇게 문법을 가르치는 분들이 제 방식이 좀 더 실제로 효율적이라고 하게 되면 좀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고, 좀 이렇게 착안을 하셔서 좀 학생들을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릴까요? 제가 지금부터 문법 강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비교입니다. 비교. 이제 비교라는 게 제 문법 강의의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실제로 혼자 공부를 문법적으로 하실 때, 문법을 공부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입으로 말해보기예요. 자, 그게 어떤 건지는 제가 추후에 설명을 드리면서 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비교,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말로 해보기. 자, 형식이 제가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틀을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형식이 끝나게 되게 되면 다음 파트로 넘어가실 때 이 형식이라는 걸 좀 잊어버리고 넘어가세요. 형식이라는 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공부하실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접속사, 여러 가지 것들을 문법적인 거를 저도 강의를 해드리고 공부를 하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가장 근간이 되고 항상 적용이 되는 게 형식이고, 문장을 해석을 하시기 전에 구조 파악을 하실 때 첫 번째로 선행이 돼야 되는 게 형식이고, 물론 이 형식이라는 거는 형식이 어떤 건지를 알고 형식을 보실 수 있는 눈만 기르시게 되게 되면 그 뒤부터는 잊어버리셔야 돼요. 굳이 계속 이거는 몇 형식이다, 몇 형식이다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처음에 하시는 구조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이 형식이 가장 중요하고, 좀 더 이게 회화적으로 넘어가게 되면 뭐가 중요하냐면 실제 말하기보다는 듣기 할 때 굉장히 중요하세요. 문장의 시작이 어떻게 되고 문장의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를 들으실 수 있으셔야 실제로 리스닝 스킬이 빨리 느시기 때문에. 이거는 또 나중에 리스닝 혹시나 제가 영상을 만들게 되면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형식이라는 게 이렇게 리스닝이건 아니면 독해를 할 때건 굉장히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문법에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있는 거는 다 아시죠? 그쵸? 초중고를 나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 분들 대상으로 일단은 제가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영어 문장 형식의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있는 걸 모르신다, 이러시게 되게 되면 아마도 제 영상이 크게 도움은 안 되실 겁니다. 혼자 공부를 조금 하시고 제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제가 번외로 이 얘기 하나만 좀 해드릴까요? 간혹 보면은 특히 영문학과 이런 분들 중에서 이상한 건지 안 이상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생판 들어보도 못한 무슨 문장 형식에는 7형식까지 있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모르겠어요. 그런 기준이 저도 들어본 적은 있긴 한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쵸? 그런 거 갖고 좀 이렇게 딴지는 안 거셨으면 좋겠네요. 그쵸? 문법 강의를 한다는 거는 좀 레벨이 낮으신 분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자, 한번 들어가게 되면, 자, 1형식, 이게 지금 1형식이죠. 그쵸? 1형식이고, 그쵸? 조금 이렇게 나눌까요? 이렇게? 1형식. 이렇게. 좀 왜 이렇게 안 나오지? 1형식, 그 다음에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이렇게 되죠. 그쵸? 이렇게 1, 2, 3, 4, 5형식이 됩니다. 글자를 좀 작게 할까요? 너무 크나? 1, 2, 3, 4, 5형식. 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기 앞서 제가 일단은 이 4형식은 지울게요. 4형식을 지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4형식은 일단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딱 보시게 되게 되면 1, 2형식을 일단 나누시고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1, 2형식을 나누시고 3, 5형식을 이렇게 나누셔야 돼요. 자, 1, 2형식과 3, 5형식을 나누는 가장 첫 번째 근간이 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얘네들의 동사가 실제로 다른 동사들이 들어가죠.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동사들은 문법에서 자동사라고 하는 것들이고, 3, 5형식에 들어가는 이 동사들은 타동사라고 하는 거죠.
이제 자동사와 타동사의 차이는 이것도 충분히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자동사는 목적어라는 거를 못 가지고, 그 다음에 타동사라는 거는 목적어라는 걸 가지죠. 이제 목적어라는 게 쉽게 말하게 되면 을로 해석이 되는 이제 단어, 그쵸? 명사를 일반적으로 목적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장 형식에는 1, 2, 3, 4, 5형식까지 있는데 4형식 얘는 조금 특이하니까 일단 빼고, 자, 1, 2형식과 3, 5형식을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 2형식을 묶고 3, 5형식을 묶으세요. 그러면 이 두 개의 그룹의 차이는 이제 첫 번째 1, 2형식 그룹은 자동사 그룹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이거를 자동사 그룹 적지는 않을게요. 이게 지금 엑셀이라 조금 크게 적혀서, 자, 1, 2형식은 여기에 자동사 그룹, 그쵸? 밑에 3, 5형식은 타동사 그룹, 이렇게 일단은 정리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 2형식이 공통점인 건 알겠는데, 그쵸? 1, 2형식의 공통점이 자동사인 걸 알겠는데, 자동사란 거는 이제 목적어를 못 가지는 동사? 알겠는데 1형식과 2형식의 차이점은 뭐냐? 자, 여기 딱 보시게 되면 바로 보이시죠? 이 SC라고 하는 애가 있다 없다, 요거 가지고 차이죠, 그쵸? 이 SC라고 하는 애가 있다 없다. 그리고 3, 5형식의 차이는 여기에 OC라고 하는 애가 있다 없다, 요게 차이죠, 그쵸? 요 두 개가 있고 없고, 얘가 없어져 버리게 되게 되면 실제로, 그쵸? 1, 2형식이 똑같아지죠, 그쵸? 이런 것처럼, 자, 1, 2형식의 차이는 SC라는 애가 있고 없고, 3, 5형식의 차이는 OC라는 애가 있다 없다. 얘를 제가 영어로 적지 않고 한국말로 적을게요. 보어, 주격 보어. 글씨를 조금 낮춰서, 그쵸? 이것도 목적격 보어. 그쵸? 이것도 글씨를 조금 낮춰서, 그쵸? 이렇게. 자, 주격 보호라는 애와 목적격 보호라는 애가 있고 없고가 1, 2형식을 나누는 기준이 되고 3, 5형식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문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사실 지금 제가 옆에 적어놓은 이 그림 있죠. 이 그림을 이미지로 좀 기억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러면 기억이 굉장히 잘 되십니다. 앞에 S가 있는 거는 다 똑같고, V가 있는 것도 똑같고, S가 주어라고 하는 애고 B가 동사라고 하는 애인데, 자동사라는 애들이 1, 2형식에, 타동사라는 애들이 3, 5형식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1형식과 2형식의 차이는 이 주격 보호라는 애가 있고 없고, 3, 5형식의 차이는 목적격 보호라는 애가 있고 없고. 아마 이 정도까지는 아마 대부분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이제 실제로 이제 형식에 대한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보호라는 애를 어떻게 알고 계세요? 이 보호라는 애를 제가 주절주절 얘기하지 않고 한마디로 괜찮아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얘도 형용사예요. 아마 문법, 이렇게는 표현하기 싫은데, 문법 많이 아시는 분들, 문법 단어보다 그게 낫겠죠, 그쵸? 문법을 많이 아시는 분들은 실제로 이 보호라는 애들 자리에 이런 형용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께 제가 이렇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전에 제가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제가 알려드리는 문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회화에서 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글 같은 거를 볼 때 무리 없이, 그쵸, 해석이란지 구조 분석이 가능한 정도 수준인데, 실제 5형식에 이런 목적격 보호에, 그쵸, 들어갈 만한 형용사 말고 이런 명사들도 들어가긴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명사가 들어가는 애들은 실제 이 동사들이 좀 특이한 애들이에요. 그쵸? 가장 대표적인 게 elect 이런 단어들. 아마 문법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그쵸? elect나 이런 선출하다 이런 단어들이 실제로 여기에 이제 명사가 목적격 보호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뭐 elect라는 단어가 목적격 보호로 뭐 명사를 이런 거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물론 이제 뭐 말하기를 공부를 안 하실 분들이면 관계없긴 한데, 그리고 또 솔직히 뭐 elect라는 단어가 토익에서 안 나올 것 같다라면 좀 말이 안 되지만 또 얼마나 나올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그런 단어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거든요. 처음에 문법을 접근하실 때 이렇게까지 추가적인 거 세세한 것까지 다 아시게 되게 되면 문법이 싫어지시고 어려워지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런 거 아닌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쵸?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이 그 정도까지 문법을 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을 투자를 하셨는지. 저는 이제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를 해서 기본적인 문법의 틀을 잡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거 가지고 너무 이제 임마 아무것도 모르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판단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영어를 잘 못하시고 문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이 주격 보어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라는 애들은 그냥 형용사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따지지 마시고 형용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개 나와요. 중요한 개념이. 자, 이 주격 보어 목적 그 형용사라는 애들은 두 가지가 있어요. 형용사에는 실제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그거 아시나요? 형용사에는 일반 형용사 일반 형용사와 아까 말씀드렸던 보어라는 애가 있어요. 일반 형용사와 보어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일반 형용사와 보어라는 애가 있어요. 얘 두 개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자, 이 차이를 굉장히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일반적인 형용사라고 하게 되면 어떤 형용사를 알고 계세요? 제가 예문을 하나 드리게 되면 굉장히 쉬운 걸로 I am a good student. 그렇죠? 굉장히 쉽죠? 여기에서 이제 그것이 형용사죠. 그렇죠? 자, 이 그것이 지금 뒤에 있는 student를 꾸며줘요. 그래서 형용사, 일반적인 형용사라는 애들은 실제로 표시를 좀 하고 실제로 잠시만요. 실제로 명사를 앞에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줘요. 그러면 지금 1, 2, 3, 5 형식에 있는 것들에서 일반적인 형용사가 들어갈 자리를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드리게 되게 되면 자, 그 동사의 종류 다른 거는 제가 헷갈릴까봐 좀 색깔을 바꿀게요. 이렇게 색깔을 가시게 되면 이쪽에 그쵸? 이 초록색으로 한대. 이 초록색으로 한대. 여기가 실제로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일반적인 형용사가 들어갈 자리예요. 일반적인 형용사가. 그쵸? 그런데 지금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보호라는 애가 들어가는 보호는 형용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여기다가 또 적어놓을까요? 보호 형용사. 이 보호라는 애들이 실제로 들어가는 자리는 지금처럼 꾸며주는 명사 앞에 있는 게 아니고 뒤에 있죠. 그쵸? 자, 일반 형용사와 보호의 차이는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치. 실제로 이 위치가 일반적인 형용사와 그 다음에 보호도 똑같은 형용사긴 한데 차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단순하게 기억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일반적인 형용사는 앞에서 뒤에 있는 그처럼 앞에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데 보호라고 하는 형용사 애들은 뒤에서 앞에 있는 얘를 꾸며준다. 뒤에서 앞에 있는 얘를 꾸며준다. 그래서 보호가 지금 이 형식에서 꾸며주는 애는 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호가 이 형용사가 꾸며주는 애는 얘죠.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꾸며주는 위치가 꾸며주는 명사 뒤쪽에 있는 애들을 보호라고 부른다.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보호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형용사랑 똑같은데 명사를 꾸며주는 것도 똑같은데 위치가 일반적인 형용사랑은 다르게 앞쪽에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게 아니고 뒤쪽에서 앞쪽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게 보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실제로 뒤쪽에 빠지려면 뒤쪽에 이렇게 나오려면 뭔가 조건이 필요하긴 한데 이제 단순하게 처음에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지금 이게 기본적인 형용사 위치, 얘는 그쵸? 보호 위치. 자, 1, 2 형식 다시 한번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말로 연습하시는 게 좋으세요. 말로. 자, 해볼까요? 자, 이 문장의 형식에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있어요. 그쵸?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있는데 1, 2 형식을 나누고 3, 5형식을 나눠요. 근데 이 나누는 기준이 되는 거는 얘 동사들. 이 동사가 1, 2 형식에는 자동사라는 애들이 들어오고 3, 5 형식에는 타동사라는 애들이 들어오죠. 자동사라는 애들은 목적어를 못 가지는 단어, 동사고 타동사라는 애들은 목적어를 가지는 그쵸? 동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자동사를 가진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이 1, 2 형식은 실제 차이점이 이 보호라는 애가 있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3, 5 형식
똑같이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나오는 건 똑같은데 이 보라는 애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3형식이냐 5형식이냐 이렇게 차이를 보이고, 이 보라는 애는 뭐냐? 일반적인 형용사는 이 초록색 줄에 들어가는, 초록색 위치에 들어가야 되는 게 일반적인 형용사인데, 이 보라는 애들은 앞쪽에서 일반적인 형용사처럼 뒤쪽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게 아니고 뒤쪽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 요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시게 되면 이게 기본적으로 4형식 빼고 구조 이거 이해는 충분히 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를 해볼까요? 자, 문장 형식에, 지금 원래 문장 형식에는 이 초록색 줄 이런 거 없어. 그쵸? 일반적인 형용사가 들어가는 자리 이런 거 없잖아요. 그쵸? 자, 여기서 정리를 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 일반적인 형용사는 문장 형식에 영향을 주질 않아요. 자, 일반적인 형용사는 문장 형식에 영향을 안 준다. 그쵸? 일반적인 형용사는 문장 형식에 영향을 안 준다. 그쵸? 여기 앞에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이런 형용사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따라서 얘가 형용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얘는 여전히 그냥 일형식이에요. 요 앞에 형용사가 있고, 그쵸? 없고, 관계없이 얘는 여전히 이형식입니다. 즉, 일반적인 형용사, 명사 앞에 나와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일반적인 형용사는 문장 형식에 영향을 안 줘요. 그래서 문장 구조를 분석을 하실 때 명사 앞에 있는 형용사들은 다 지우시면 돼요. 그냥 다 지우시게 되게 되면 틀, 즉 구조, 즉 형식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문장 형식에 영향을 주는 형용사는 지금 이렇게 1, 2, 3, 5 형식으로 봤을 때는 이 보라는 얘들밖에 없다. 얘는 있고 없고에 따라서 실제 1형식이냐 2형식이냐가 나눠진다. 3, 5형식에서도 이 목적격 보호라는 애들, 명칭이 목적어를 꾸며주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라고 하거든요. 이 보호라는 애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3형식과 5형식이 나누어진다. 형식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다시 정리하게 되면 일반적인 형용사 들어가는 위치 이해하셔야 되죠. 자, 보호가 들어가는 위치 이해하셔야 되죠. 그리고 일반적인 형용사는 문장 형식에 영향을 안 주는 거죠. 그렇죠? 대신 형용사인 건 똑같지만 보호라는 애들은 있고 없고에 따라서 형식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문장 형식에 대한 이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조금 파고 들어가게 되게 되면 동사 중에 이거부터 하지 말고 이렇게 먼저 할게요. 요거는 살짝 지우고, 자, 문장 형식에 영향을 안 주는 애들, 제가 이렇게 언급을 했잖아요. 그렇죠? 문장 형식에 영향을 안 주는 애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방금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형용사. 일반적인 형용사는 위치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명사 앞에 나오죠. 그쵸? 일반적인 형용사. 그리고 두 번째로 조동사. 그리고 세 번째로 부사. 그쵸?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전치사고 이렇게 갈게요. 실제로 이것도 분명히 딴지를 거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곧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더 이상 안 들어가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형용사와 조동사라는 애들, 그리고 부사라는 애들, 전치사 혹은 전치사 구라고 하는 애들, 이런 애들은 문장 형식에 영향을 안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1, 2, 3, 5 형식에 있는 애들 중에서 여기에서 조동사가 있거나 부사가 있거나 아니면 전치사구가 있거나 아무 관계없이 얘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중간에 끼어 들어가도 얘는 여전히 1형식, 얘는 여전히 2형식, 얘는 여전히 3형식, 얘는 여전히 5형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죠. 문장 형식에 영향을 안 주는 애들, 이런 얘들을 왜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실제 문장을 보셨을 때 이거를 좀 지울 줄 아셔야 돼요. 처음에. 그래야 틀이 보이기 때문에 약간 필요 없는 애들은 지울 줄 아셔야 돼요. 근데 혹시라도 조동사가 뭐예요? 부사가 뭐예요? 전치사구가 뭐예요? 이러시는 분들은 그쵸? 좀 이 품사에 대해서는 조금 따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죠. 그쵸? 뭐 조동사라고 해봤자 몇 개 없기 때문에 한번 인터넷 찾아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문장 형식에 영향을 안 주는 애들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 형식을 가게 되게 되면 이 형식이 실제로 조금 특이한 동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얘가 조금 특이한 동사가 들어가요. 얘들은 색깔을 다시 바꿀까요? 죄송합니다. 얘들을 바꿔야 되겠구나. 그렇죠?
자, 이 형식에는 기본적으로 자동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형식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동사, 자동사들은 조금 정해져 있어요. 이런 것들은 추후에 제가 한번 또 자세하게 좀 더 풀 기회가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기본적인 것만 알려드린 거기 때문에. 자, 이 형식에 이 자동사 말고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1형식에는 자동사밖에 못 들어가고요. 3, 5형식에는 그냥 타동사밖에 못 들어가요. 물론 이것도 일반 타동사, 5형식 타동사가 좀 정해져 있긴 한데 그냥 타동사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형식에 들어가는 자동사, 이 자동사 말고 한 개가 더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이 형식에 들어가는 게 비동사가 있어요. 실제로 이 형식에서 비동사가 이제 비동사가 나오게 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 형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형식을 나누는 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긴 하지만 일단은 이 형식이 비동사가 나오게 되면 특정한 형식으로 지정이 되고 그걸 이제 이 형식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사실 비동사가 나온 데에서 모두 다 이제 이 형식인 건 아닙니다. 뭐 유도부사라는 애들이 나오게 되면 이 형식으로 분류하긴 하는데 뭐 그런 것까지 초보이신 분들은 아실 필요 없으니까 비동사 뭐 is나 are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무조건 일단 이 형식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추후에 추가하실 부분은 제가 추가를 해드릴 테니까 기본적인 것부터 다질게요. 자, 이 형식이 나오게 되면은 비동사가 나오게 되면 이 형식인데 재밌는 게 비동사가 나왔을 때 이 보어가 형용사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일반적인 자동사가 나왔을 때는 그쵸? 이 자동사 뒤에 이 형식이 되려면 보어는 형용사밖에 못 나와요.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형용사밖에 못 나와요. 그런데 이 형식이 됐을 때는 뒤에 나오는 보어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지금 했던 형용사 기본적으로 나오고요. 두 번째, 명사가 나와요. 그리고 전치사구가 나옵니다. 실제로 비동사가 여기 동사 자리에 들어와서 이 형식이 성립이 됐다면 형용사뿐만이 아니고 명사, 전치사구까지도 실제로 이제 보어로 나올 수가 있어요. 요거는 좀 외우시는 게 좋으세요. 요렇게 나오실 수 있는 게 좋고 사실 이제 전치사구가 제가 위에 문장 형식에 필요 없는 것들 이렇게 말할 때 전치사구가 이렇게 이제 필요 없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형식일 때 그리고 이 형식을 성립할 때 비동사가 나왔을 때는 이 전치사구가 문장 형식을 성립하는데 필수 조건이 될 수도 있다. 요까지만 번외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 좀 되시나요? 자,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자, 형식에서 첫 번째 기본적인 것만 알려드린 거기 때문에 사형식도 아직 안 알려드렸고 조금 더 다음 이제 문법 형식 갈 때는 이 기본적인 걸 넘어서 조금 자세하게 제가 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영상을 한 개로 저는 형식을 다 찍으려고 했는데 영상이 길게 되면 좀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서 이 형식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두 번을 나눠서 처음에는 기본적인 거 다음 영상에서 조금 자세하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다시 비교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설명하는 방식이 그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문법 공부를 하실 때 제가 지금 말을 해드리는 것처럼 이 이미지도 옆에 나오는 이미지도 기억을 하시는 게 좋고 두 번째로 말로 해보셔야 돼요. 그 말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다음 영상 보시기 전까지 말로 어떻게 연습을 하시면 되는지 제가 다시 한번 말로 한번 해볼게요. 자, 문장 형식에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있어요. 근데 4형식이라는 애가 조금 특이해요. 그래서 일단 빼요. 자, 비교를 잘하기 위해서. 그래서 1, 2형식을 묶고 4형식을 뺀 3, 5형식을 묶어요.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1, 2형식과 3, 5형식으로 나누는 가장 큰 근간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동사의 종류예요. 자, 1, 2형식에 들어가는 동사들은 자동사라는 애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 5형식에 들어가는 동사들은 타동사라는 애들이 나오죠. 그래서 동사의 종류가 자동사냐 타동사냐에 따라서 1, 2형식이냐 3, 5형식이냐가 분류가 된다. 이렇게 말로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하시면 되고 뭐 자동사라는 애들은 목적어를 못 가지고 타동사라는 애들은 목적어를 가지고 그 다음 목적어라는 애들은 문장에서 을로 해석되는 애들이다. 요 정도로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1, 2형식을 나누고 3, 5형식을 나눴어요. 자, 그러면 1, 2형식을 또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1, 2형식에 똑같이 자동사가 들어오는 걸 알겠는데 뭐가 차이가 나냐? 실제 여기에 한 개가 더 들어가죠. 그쵸? 자, 보어라는 애가 들어가요. 여기에 들어가는 보어는 주격 보어라고 해서 주어를 꾸며주기 때문에 주격 보어라고 부르는데 이 보어라는 애의 개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형용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3, 5형식의 차이도 목적격 보호라는 즉 이제 목적어를 꾸며주는
애가 나오는데 얘도 그냥 목적어를 꾸며주는 그냥 형용사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고요. 자, 이 보호라는 애가 형용사인 건 그럼 알겠는데 형용사란 일반적인 형용사랑 뭐가 차이가 나느냐? 일반적인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명사를 앞에서 명사 앞에 나와서 그렇죠? 뒤에 있는 제가 색깔을 그렇죠? 뭐 어떤 색깔?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앞에 나와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일반적인 형용사고 그쵸? 이 보호라는 애는 형용사인 건 똑같은데 명사 앞에 나오는 게 아니고 명사 뒤에 나와서 명사를 꾸며주는 애. 그래서 일반적인 형용사와 그 보호라는 애 형용사의 차이점은 꾸며주는 명사를 어디에서 꾸며주는가 위치가 다른 게 차이다. 자,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형용사라고 부르지 않고 보호라고 하는 새로운 명칭을 붙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린 게 문장에서 영향을 주지 않는 애들, 문장 형식에 그 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걔들이 있고 없고가 문장이 틀렸다 맞다에는 영향을 안 주는 애들, 이런 애들이 밑에 적은 것처럼 일반적인 형용사, 조동사, 부사, 그리고 전치사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1, 2, 3, 5 형식은 그까지만 하시면 되는데 이 형식에 조금 특이한 동사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 동사가 비동사다. 그래서 비동사가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 이 형식인데 이 비동사가 들어갔을 때 하고 자동사가 들어갔을 때 하고 일반적인 자동사가 들어갔을 때랑 차이가 나는 게 자동사가 들어가게 되면 보호라는 애는 형용사밖에 못 나오는데 비동사라는 애가 나와서 이 형식이 성립하게 되면 보호라는 애가 세 가지가 나온다. 형용사, 명사, 전치사고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위에 제가 적어드렸던 문장 형식에 영향을 안 주는 애들 있으나 마나한 애들이 네 가지인데 이 마지막에 있는 전치사구라는 애는 실제 비동사가 나와서 이 형식이 성립이 됐을 때는 문장 형식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강의를 할 때는 말을 이것보다 더 빨리 하거든요. 일단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을 해보시면서 이해를 하려고 하시게 되면 훨씬 더 기억에도 잘 남고요. 그리고 실제 이렇게 말하면서 연습을 하시면서 나중에 문장에다 적용을 시키게 되게 되면 실제 누군가한테 설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세요. 이거는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결론을 도출을 한 거기 때문에 꼭 이렇게 말로 하면서 연습을 해보시고 제 문법 강의를 들으실 때는 이 비교하면서 들으시는 거 꼭 좀 주의하시고 기억하시고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형식 부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어가는 영상 한 개 더 하고 그 다음에 준동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